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신범철입니다. 벌써 이제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눈도 많이 오고 있는데 다들 건강 관리 잘하셨으면 좋겠고 올 한 해 기쁘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올해에도 여러분들 옆에서 항상 서포트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채널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할 종목은 코오롱 인더고요. 코오롱 인더에 대한 이슈와 현재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코오롱 인더에서 많이 말했던 건 어떤 이제 매각에 대한 이슈, 그리고 산업자재군에 대한 이제 매출액이 하락, 그리고 결국에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는 앞으로 사업적으로 한계가 있거나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 부분은 이제 비율을 줄이던가 이제 매각을 하게 될 거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코오롱인더만 이제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 다른 기업들은 이미 실행했고 지금도 현재 실행 중인 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돈들을 이제 고부가 가치 사업에 투자를 할 거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그 고부가 사업에서도 하나가 죄송합니다. 이 아라미드 부분이다. 뭐 아라미드 2차 전지 항공 부분이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코오롱인더가 현재 이 아라미드를 밀고 있지만 아라미드가 전혀 이제 현재 새롭게 나온 건 아니다. 예전부터 코오롱인더가 이런 아라미드 사업 부분을 지속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라미드 같은 경우가 이제 시장에서 전기차에 대한 보급이 확대될 것 같은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물론 지금 24년도에는 조금 미미할 수 있다라고 어떤 평가들도 많지만 이런 것들은 일단 배제하고 긍정적인 것들로만 봤을 때 보급이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하죠. 근데 이제 전기차에서 중요한 게 배터리를 탑재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배터리로 인해서 차체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효율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겁기 때문에 타이어에 대한 마모가 빠르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전기차에 쓰는 차체를 아라미드로 대체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이제 차 무게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효율성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 또 아라미드 보강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타이어 마모에 대한 내구성을 높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효성화 아니 코오롱인더가 이 아라미드 사업 부분에서 하나 더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아라미드 펄프다라는 거죠. 이 아라미드 펄프 같은 게 앞으로 조금 수요가 증가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유로 7 있죠. 2025년에 유로 7을 시행하게 되는데 유로 7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와 분진을 규제하겠다. 그리고 그 분진은 타이어 마못이 나오는 분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타이어 펄프를 쓰게 되면은 내열성과 내마모성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분진을 조금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아라미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내열성도 있고 어떤 내구성도 있기 때문에 어떤 케이블 사업에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5G죠. 케이블, 케이블 사업을 할 때 많이 쓰는 게 이제 광섬유잖아요. 근데 광섬유가 구리선보다 정송 속도도 빠르고 쉽게 늘어나는 빠르지만은 쉽게 늘어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외부 충격이 약하다라는 단점이 있죠. 근데 이 때문에 안정적인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여기에 광섬유 중심의 아라미드 섬유를 배치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리고 코오롱인더는 이미 아라미드를 광섬유 전선업체 세계 1위 업체에 납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는 이런 아라미드를 증설하기 위해서 이제 총 2,989억 원을 투자해서 이제 경북 구미에 아라미드 공장을 설립했다. 그리고 이제 생산 규모가 연간 이제 7,500톤 정도다라는 거죠. 7,500톤에서 뭐 15,310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증설 작업이 이제 마무리가 될 거고 내년 정도에 그리고 이제 사업 가동도 이제 시장 마무리가 되면은 사업 가동도 같이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오롱인더가 현재 아라미드 분야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코오롱인더는 아라미드 뭐 이 배터리 아라미드 2차 전지 항공 이런 고부가 가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코오롱인더가 왜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제 생산을 많이 하고 그 생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주가부터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말했던 건
내가 이제 반등이 뭐 나와주고 있지만은 이평선들에 대해서 어떤 60평선이 상방으로 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추세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고점을 현재 넘기지 못하더라도 지금 눌렸을 때 크게 눌리지 않는다면 혹은 이제 43,000원 이런 부근들을 잘 지켜준다면 어떤 이제 좀 꼬여있던 이제 이평선들이 점점 풀려지게 되면서 단기적인 추세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근데 어제 이렇게 조금 하락이 나와주면서 지금 43,000원 부근을 겨우 이제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어롱인더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현재 이제 43,000원 부근을 잘 지켜줄 건지. 그렇기 때문에 코어롱인더 같은 경우는 현재도 이제 43,000원을 잘 지켜줄 거냐. 근데 이제 잘 지켜줄 때 캔들에 대한 모양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떨어졌다가도 약간 뭐 이런 캔들 모양이거나 아니면 이런 캔들 모양이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동반이 돼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코오롱 인더가 어떤 상방으로 돌아갈 흐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지켜야 될 부분인 43,000원 부근을 한번 잘 지키는지 확인을 해보자. 그리고 잘 지켰을 때 그 후의 상황은 그때 가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일단 명백하게 추세가 나오지 않고 있죠. 오히려 이런 것들은 이제 박스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추가적인 코오롱 인더의 주가의 변동성이나 이슈가 있으면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코오롱 인더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연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